패널 없는 경기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와 부천의 경기였습니다. 어떻게 주교수가 나올 때마다 갈레고가 골을 넣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갈레고가 골을 넣었어요. 그 신기하게 진짜 안 나올 때는 갈레고 부진했었어요. 그니까요. 그래서 쟤도 이제 끝났다. 왜냐면 막 실수도 하고 막 슈팅 이상한 데 날리고 이제 쟤도 이제 슬슬 또 흐트러지기 시작했구나. 정품 인증인 줄 알았는데 또 골을 넣더라고요. 네, 54분의 갈레고의 골로 0대1로 부천이 승리를 거둬갔고 우리 부천FC 팬 부찬이는 탄유야 욕해서 미안해. 역시 반성하는 자세 너무 좋습니다. 이제 팬이라고 한다면 응당 1위 1비 한 번 욕했으면 또 잘하면 또 한 번 이렇게 또 보듬어주고 또 미안하다 사과하고 이런 게 또 이제 팬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한번 라인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가 사실 제가 PPT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 라인업의 변화, 그러니까 포메이션의 변화가 상당히 좀 많은 팀이기는 해요. 저번 경기 때는 4-4-2로 나왔었던 팀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4-2-3-1로 이제 경기를 가져갔고 이제 저게 연맹에 제출한 포메이션이긴 하지만 문민서 선수가 최전방에 위치가 되어 있고 신창무 선수가 이제 저기 수미형 미드필더로 그러니까 위치는 되어 있었어요. 옛날에 신창모 미드필더였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정말 오락가락 많이 하는 선수죠. 네, 요즘은 근데 뭐 거의 윙으로 맞아요. 좀 공격적인 스타일로 많이 나오긴 했지만 뭐 어쨌든 저렇게 되어 있었고 뭐 수비 라인은 변화가 없었고 부천은 공격진에서 이제 한지호 선수 몬타뉴 갈레고 이렇게 3톱이 나왔고 전반전 때는 이제 카즈 선수가 이제 출장을 안 하고 윤빛과랑 김상준 선수가 나왔고 작년에 2부를 씹어 먹었지만 올 시즌에는 조금 많이 부진한 신지현 선수 그리고 안태현 선수가 이렇게 윙백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 패트릭 선수가 부상으로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 이 경기를 혹시 뭐 간단하게 코멘트 해주실 분이 있으신지? 뭐 코멘트라기보다는 하이라이트를 보면 신창무 선수가 다 하고 있어요. 공격을 하고 수비를 하고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데 활동량이 진짜 많죠. 신창무가.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다만 그게 이제 좀 안 먹히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 몇 경기에서 먹히던 그 기술들이 뭔가 저희 경기를 기점으로 그때 그 전에 대량 실점도 했었고 그 두 경기를 겪으면서 약간 좀 한번 주춤하지 않았나 싶고 부천 같은 경우는 전 몬타뉴 선수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피지컬로 딱 잡아주고 있으니까 갈레고 선수가 골을 넣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신창무 선수가 거의 이제 진짜 신두영의 느낌으로 진짜 신두영 저기 위치에 있는데 혼자 다 있어요. 뭐 윙어에서 돌파해주고 만들어주는 것도 신창무였고 근데 이제 광주가 꽤나 공을 많이 잡으면서 공격을 하려고 했지만 진짜 이게 스쿼드의 한계인지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변화의 포인트에 그 명확하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톱에서도 마무리해줄 수 있는 선수가 별로 없었고 좀 두 팀 다 사실 지지부진했습니다. 전반전에는. 약간 이 경기를 보면서 광주에 대해 느낀 거는 체급에 비해서 짜임새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짜임새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팀의 문제가 뭐냐? 너무 치명적인 역습 찬스를 자주 내줘요. 수비에서의 실수가 좀 있어요. 네, 상당히 있고 넣을 걸 못 넣는 거 플러스 그게 겹치니까 그게 승점을 못 따는 결과로 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뭐 이날 사실 전반전 때 잠깐 부천 쪽에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부천도 사실 이기긴 했지만 이날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준 문제점은 카즈가 빠진 미드필더 진에서의 안정감이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 전방으로의 연결하는 패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없었고 이 바사니 선수가 없으니 이게 전반전 때 물론 바사니 선수가 후반전 때도 안 들어오긴 했지만 전반전 때 공격의 짜임새라는 거를 저는 본 적이 없었어요. 전반전 때는 거의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 전반전 때는 일단 신지현하고 안태현 있으니까 일단 저쪽으로 때려. 자, 둘이 해라. 그러니까 둘이 때리고 거기서 뭐 만들거나 아니면 역습할 때 그냥 롱볼 차가지고 갈래고 스피드 이용하려고 하는 느낌? 사실 뭐 진짜 공격을 뭔가 하려고 한다? 뭔가 만든다라고 하는 느낌이 전반전 때는 전혀 없었다 보니까 사실 광주 입장에서는 전반전 때까지만 해도 이거 지지는 않겠는데? 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점유는 5대5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 앞에서 이야기가 좀 나왔다시피 광주가 이번 시즌 생각보다 짜임새 있는 축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서기님도 언급을 하셨다시피 조금 백코트가 안 되는 느낌이고 아까 포르테님도 언급을 했다시피 실점이 많습니다.
근데 그 실점이 뭐 서울전에서 좀 다량 실점을 한 것도 있지만 이번 시즌 유일하게 팀 실점이 10개가 넘어가는 팀이 2팀이 있어요. 여기 인천하고 제 기억으로 네. 인천일 겁니다. 아마. 인천과 광주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경기 운영적인 그런 면모에서는 아직까지 감독이 조금 더 조율을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리고 이날 감독님도 벤치에 결정하셨어요. 없었습니다. 아, 예. 저는 네. 진짜 다행히 하이라이트 키고 나서 했었죠. 놀랐어요. 네. 갑자기 김광석이 감독되기네. 이게 무슨 일이지? 예, 경고 누적으로 이날 또 없었다 네. 보니까 그래서 광주 쪽은 이게 이정효 감독님의 유산이라고 하면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뭔가 조직적인 게 깨지진 않았는데 그 조직적인 거에서 뭔가 진짜 한방 뭔가 키포인트가 될 만한 선수들이라든지 뭔가 이제 그런 공격 작업들이 잘 안 되고 있는.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팀이 스쿼드가 전혀 바뀌지 못했잖아요. 그 맞아요. 넘어오면서 똑같은 전술을 안 쓰는 게 거의 불가능했다고 생각은 해요. 어쩔 수 없이. 뭐 여름 이후에 광주가 좀 변할지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광주는 또 문제가 이날 유재호 선수가 부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주세종 선수가 복귀를 했어요. 음. 근데 유재호 선수가 또 부상을 당하면서 물론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지금 부상도 많습니다. 민상희 선수도 지금 못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뭐 유재호하고 주세종도 돌리나 싶었더니 이제 유재호가 빠져버리면서 사실 이날도 유재호 선수가 빠진 이후부터 광주가 뭔가 조금 삐걱삐걱된 느낌이 조금 들었고 맞아요. 신창무 선수를 제외하고 약간 유독 한 명만 높은 것 같네요. 이렇게 쓱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영규 선수와 이제 뭐 신창민 선수도 사실 뭐 고3이라고 하면 네. 고3이니까 뭐 안영규 선수도 좀 높죠, 그쵸? 그쵸, 신창무 예. 선수 그렇고. 근데 이제 뭐 잡아준다라고 해서 근데 사실 뭐 이게 뭐 큰 변화가 가져갈 수 있는 느낌은 아직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약간 팀의 기둥 같은 존재가 좀 부족한 것 같긴 해요. 음. 그걸 딱 이제 중간에서 잡아줘가지고 전체 컨트롤할 선수가 있으면 좋은데. 리더라고 하죠. 네. 자 그리고 부천 쪽은 후반전 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바로 이제 카즈 투입. 네. 좋은 선택이었어요. 아니 그리고 아마 뭐 좀 뭐 못해 갖고 뺀 건 아니겠고 아마 뭐 체력적인 뭐 이슈 뭐 체력적으로 좀 보충해주고 좀 휴식을 주려고 뺀 것 같기는 한데 빼니까 이거 안 된다 안 되겠다 싶어갖고 카드를 넣었더니 그때부터는 좀 이제 공격이 되고 그리고 그 골 장면 때 보면은 코너킥 때 걷어낸 것도 몬타뇨예요. 근데 걔가 걷어냈어요. 근데 뛰고 가 보니까 뛰고 있는 얘도 몬타뇨야. 공격에서 떨고 있는 것도 몬타뇨예요. 말이 안 돼요, 쟤. 그래서 쟤는 그래서 잘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큰 얘가 성큼성큼 도다다다다다 뛰고 가고 있어요. 약간 부천 외국인들이 몬타뇨건 갈레고건 바산이건 다들 솔직히 말해서 전술적으로 축구하는 사람은 아니고 자기 멋대로 축구는 하거든요. 근데 셋 다 체급이 높아요. 그게 개인 플레이를 잘해요. 갈레고는 빠르고 몬타뇨는 빠르면서 피지컬이 좋고 그리고 바산이는 자기 혼자서의 기술이 있긴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만들어갈 수 있는 축구를 그러니까 공격진에서 조금이라도 뭔가 연계라든지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인터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오세요. 우리 어쩐지 너무 칙칙하더라고. 이걸 안 켰었네요. 그거 한번 켜주시겠어요? 그 뒤쪽에 버튼. 아이 화사해. 와, 화사해. 밝아졌다. 자 이정규 감독의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결장을 하셨고 그 다음에 무득점 3연패입니다. 네, 그래서 김광석 감독 대행께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뭐 사실 짧게 인터뷰를 진행을 하기도 했고 그렇게 큰 할 말이 없는 경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술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사소한 차이로 졌다. 이 진짜 우리가 다들 보시는 분들도 다 알다시피 전술적으로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뭐 못 맞는 전술도 아니고 전술이 잘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 지금까지 했던 전술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이정효 감독 때부터 약간 가져왔던. 본인들이 준비한 대로는 했다는 뜻인데 근데 저 사소한 차이로 지는 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희망 고문한다는 거죠. 나쁘지 않은데 뭔가 못 이겨. 그렇죠. 이게 좀 반복이 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표정을 보시더라도 좀 많이 답답한. 그러니까 결국엔 여름 이적 시장 때 좀 선수의 영입이라든지 어쨌든 올 시즌은 꼴등만 안 하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꼴찌 탈출을 위해서라도 좀 여름 때라든지 이럴 때 선수 보강을 통해서 좀 뭔가 변화의 카드를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은 광주가 되겠고 자 부천입니다.
예. 항상 이제 주교수가 나오면 또 이제 자꾸 내가 사진이 좀 내가 보기엔 갈레고도 방송 봅니다. 네. 음. 아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안 늘려고 했다가 3경기 동안 무득점이었습니다. 부천도. 그리고 5경기 동안 무승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해결한 게 누구냐? 갈래고다. 갈레고였다. 그리고 이날 갈레고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갈레고였다. 왜냐? 놓치는 것도 갈레고처럼 놓쳤고 맞아요. 슈팅도 갈레고처럼 하고. 하지만 넣은 것도 갈래고처럼. 그러니까 넣었어요. 모든 게 저놈은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는데 다만 이영민 감독님께서 갈레고에 대한 전술을 잘 맞춰준 것뿐이다. 주사위를 많이 굴리는데 주사위 굴릴 횟수를 한 10배로 늘려서 잘하는 거예요. 주사위를 많이 돌리는 것뿐이에요. 네. 네. 저 갈레고인데 방송 재밌다고. 오늘 네. 댓글이 이제 웃음을 참을 수가 없네. 자 갈레고 그리고 4골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딱 그때 개막하고 나서 막 몰아넣다가 야. 좀 조용했거든요. 그쵸. 한참. 우리 제르손 0골인데 참 부럽습니다. 네 어쨌든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제가 그때도 이제 나와서 한번 제 이상한 발리슛 넣고 그다음부터 사라졌거든요. 네네 근데 뭐 그런 생각을 K1 개인기로 넣었을걸요? 잠시만요. 분명히 강원 때 스탯이 나빴거든요. 제 기억으로도. 아니 뭐 좋았을 리가 없잖아요. 나오는 걸 제대로 못 잡.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제가 강원 때 갈레고 봤을 때 유일하게 잘한 날이 폭우가 내린 날에 뭐 물개 드리블 하더라고요. 그날 42경기 잘하더라고요. 4골인데 이거 2시즌 합쳐서 42경기 4골일 거예요. 맞죠.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일단 단일 시즌은 넘었습니다. 일단 단일 시즌 기록은 넘었고 동률입니다. 지금 K1에서 넣은 다른 구단에서 넣은 거하고 한 골 남았네요. 제주에 3골 4골 1골이니까 타이네. 타이 기록입니다 지금. 저거 아마 3골이 임대 때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완전 이적을 따로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마 저거 자체는 저거 네, 시즌 2년 누르면 맞고. 시즌 2년 누르면 맞아요. 바뀌지 않아요, 저거?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네. 1년 반 동안 4골 넣고 그다음에 반 시즌 동안 3골 넣었었고 제주에서는 1골 넣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기록을 써내려고 하고 있는 갈레고다. 그걸 왜 저기서 하고 계신지는 잘 기록을 써 모르겠는데. 내려가. 근데 역시 사람이 능력도 중요하지만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도 인터뷰에서도 마음가짐이 다르다. 네. 그럼 강원 때는 무슨 마음가짐을?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인터뷰는 상당히 그런 가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때 진짜 보면은 부천 경기 보면은 갈레고는 항상 갈레고스러워요. 그러니까 뭐 저 선수한테 뭐라고 뭐 못한다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잘한다라고 하기도 애매한 게 모든 장면들이 다 하나하나가 갈레고입니다. 갈레고는 기복이 심해서 일관적인 거예요. 왜냐면 네, 그쵸. 기복이 있는 게 갈레고기 때문에. 기복이 없으면 갈레고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이영민 감독께서는 전술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은 팀이었다. 뭐 내용보다 결과를 가져왔다 하면서 바사니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윙백에서 발전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전 때 이제 측면에서 신재원 선수와 이제 안태현 선수를 활용한 이제 측면에서 뭐 크로스 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신재원 선수의 폼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측면에서 지금 공격이 살아나지 않으니 중앙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바산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없다 보니 공격에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결국엔 측면이 좀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측면과 바산이가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자 부천에서의 가브리엘 기대되면 개추라고 하시는데 이날 가브리엘 나와놓고 제 기억으로 부천 팬들이 굉장히 실망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별로 한 게 없어요. 아니 근데 뭐 없었어요. 그 하이라이트를 봐도 딱히 뭐가 없고 그냥 경기에 그냥 없었어요. 네. 이제 노라니까 눈에 띈 거지. 근데 원래 가브리엘은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고 몬타뇨가 있고 있는데 가브리엘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가브리엘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옆에서 좀 맞춰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좀 많이 밀고 들어가고 좀 개인 플레이를 많이 해서 그 옆에서 좀 받쳐주지 못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받쳐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격진을 보면, 그러니까 외국인 공격진을 보면 몬타뇨와 갈레고와 가브리엘의 공통점은 개인 플레이 성향은 높고 피지컬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에요. 근데 다만 이 선수들에게 누군가 공을 줘야 돼요. 누군가가 공을 전달을 하고 그게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형성이 되면 굉장히 위력적인 선수들인데 그거를 지금 바사니가 원래 해주고 있었는데 바사니가 지금 빠지다 보니까 결국 이제 바산이라든지 카즈 같은 선수가 좀 아래에서 해줘야지 이제 앞에 선수들이 좀 힘을 쓰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아직 가브리엘은 이제 부상 복귀 전이었다라고 하니 뭐 아직 기대해 볼 만한 게 많고 몬타뇨 선수도 조금 폼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갈레고는 갈레고고 바사니 복귀 아이디가 이제
부천 팬이신 것 같은데 네네. 기대가 된다고 하시네요. 근데 뭐 사실 이제 아직 별로 안 까져 있는 선수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쵸. 부천 팬들 본인도 입장에서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좀 기대가 되는, 그러니까 좀 공격적으로 좀 더 활발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부천의 경기를 일단은 첫 번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 다음 경기입니다. 자, 김천 상무와 FC 안양의 경기였습니다. 4월 10일 일요일날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졌었던 경기는 1대1로 58분에 김영찬 선수의 이제 세트피스 골이 있었지만 90+7분에 이제 후반 추가 시간에 박철호 선수의 이제 굴절되면서 들어가는 골로서 또 한 번 김천은 물을 가져갔고, 문무의 김천. 네, 안양도 승리에 실패를 했습니다. 자, 우리 FC 안양 팬 태영님께서 김정훈을 뚫을 수 있는 건 억가뿐이라고 이날 이제 저것만 보더라도 김정훈 선수가 지금 굉장히 안양 팬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무무무무. 네. 야, 좀 무시무시하네요. 어떻게 네. 저 정도까지 할 수 있지? 근데 심지어 그 무시무시하는데 승점이 아마 그 꼴찌가 아닙니다. 지금 물을 12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승점이 쌓여요. 예,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에 선조들의 말이 진짜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자, 한번 라인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 쪽에서의 변화는 어쨌든 이상원 선수가 퇴장 징계 이후에 복귀를 했다. 그리고 이수빈 선수가 이번 경기 때 출전을 했다라는 점, 뭐를 제외하고는 사실 김천 쪽에서 라인업 변화는 별로 없고, 안양 쪽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원래 3백을 계속적으로 사용하던 안양이 토마스 선수를 올리면서 이제 4-3-3의 형태를 가져갔었고, 그다음에 최전방에는 요즘 계속적으로 김훈 선수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나오고 있고, 그다음 최건주 선수가 나왔고, 아일톤 선수가 이제 선발로 나오고, 마테우스 사가 저 위치에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제 공격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일 것 같아서 조금 큰 변화를 가져가는 FC 안양이었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김천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광주하고 좀 결이 다른 느낌이기는 하지만, 이날도 보면은 김정훈 선수의 엄청난 세이브가 있었어요. 분명히 진짜 엄청나게 잘 막는 것도 있었지만, 김천이 못 넣은 것도 저는 좀 크다라고 봤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것들을 못 넣은 거랑 좀 원더골도 하나 취소됐던 거로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공격 장면들이라든지 만들어가는 거, 특히나 좀 측면에 고재현 선수가 요즘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고재현 선수의 많이 폼이 보이더라고요. 많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박철호 선수라든지 풀백들의 이제 폼도 괜찮고 하다 보니까 측면에서 공간이 나오는 찬스를 꽤나 많은데, 이게 가운데로 들어가고 나서 이건희 선수 이날 마무리도 굉장히 아쉬웠었고, 놓쳤어요. 그다음 이상원 선수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찬스가 나왔는데 못 넣으면 사실 그것도 좀 큰 이제 실패 요인, 실패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안양은 4-3-3 스포백으로 바꿨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 좀 적응이 또 안 된 것 같은. 근데 확실히 저 토마스라는 선수가 좀 진짜 좀 탐나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러니까 탐난다라는 게 이제 근데 이거는 약간 플레이인데 데려오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진짜 저런 선수 한 명 있으면 팀에 도움이 너무 될 것 같다. 정말 부자구단 팬들이 이렇게 만행을 펼치는. 착취야. 아니야, 데려온다라고도 하지 않았었고 그냥 부럽다 정도입니다. 부럽다. 왜냐면 저 선수가 밑으로 내려가면 3백이든 4백이든 다 가능하고, 저 선수가 풀백으로 가도 되고, 저 선수에게 측면의 공간을 좀 토마스 별론데, 안양 팬이신 거 누가 봐도 뻔히 보입니다. 네, 토마스가 이제 상대가 측면이 강하다라고 한다면 토마스는 이제 풀백으로도 쓰고, 그리고 심지어 서울전 때는 아마 풀백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토마스 선수가 풀백으로 나왔는데, 이날은 중원 싸움의 힘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토마스 선수를 올린. 그러다 보니까 토마스가 위치에 따라서 안양의 전술이 좀 많이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떤 그 돈 쓰고 이승훈 서브로 쓰는 팀. 네. 저 말이 제일 긁힙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맞는 말이긴 한데.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안양은 최근에 이제 초반에는 조금 압박의 강도를 높이면서 이제 좀 상대를 누르는 축구를 하려고 하다가 뒷공간에서의 약점이 많이 보이다 보니 최근에는 그 정도까지의 압박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전방으로 연결해주는 미드필더들이 전방으로 연결해주는 패스의 퀄리티가 마테우스까지 가는 패스의 퀄리티가 좀 좋지 않았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 작업이 조금 그러니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은 점에 대해서 토마스를 올리면서 좀 그런 거의 해결 방안으로 가져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일단은 하면서, 우리 북찬이 네. 코멘트 할 거 있는지. 네, 일단은
저도 이 경기를 보면서 일단 정말 K리그 뭐 아무리 수준이 뭐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해도 참 1승하기가 어려운 리그입니다. 그래서 주승진 감독이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6무로 참 올 시즌 첫 승 신고를 아직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천 상무 같은 팀의 김천 상무의 특성상 저는 좀 그런 플레이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작년 재작년 김천 상무가 정말 잘할 때 누가 있었습니까? 이동경이 있었죠. 그쵸. 그래서 지금 고재현이 잘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뭐 고재현한테 물론 너 이동경의 역할을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너무 가혹한 걸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왜? 용병이 없는 팀이니까. 근데 아직 뭐 이건이나 고재현 선수가 그런 이제 뭐 이동경스러운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고 그리고 추가로 팀도 아직 좀 조직적으로 올라온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김천 상무는 올 시즌이 정말 어려운 느낌이고 그리고 반대로 안양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안양 팬들은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작년 서울의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사실 안양 팬들 입장에서 이 김천 상무 경기 하기 전에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이건 이겨야 된다. 이건 이겨야 된다도 맞지만 이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앞선 경기들도 뭐 정말 5경기에 지금 승리가 없는 안양 입장에서는 사실 매 경기 이길만 하다. 그리고 실제로 경기력도 되게 좋았거든요. 네, 충분히 이길만 했던 경기들을 좀 아쉽게 승기를 잡지 못하면서 안양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좀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인 것 같고 뭐 어쨌든 권경원을 필두로 수비 조직력이 굉장히 좋고 다들 열심히 뛰잖아요. 네, 그래서 경기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안양은 정말 폼이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팀도 결국에 마테우스 같은 어떤 퀄리티 높은 용병들이 해줘야 될 때는 좀 확실히 해줘야 되는 그런 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팬들도 그렇고 마테우스 선수가 조금 더 골 같은 부분에서 공격 포인트 같은 부분에서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경기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안양 팬들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 안양의 선발 라인업에 선수들이 나이가 조금 많다. 그러다 보니까 이날 김천에게 조금 많이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체력적인 문제. 그쵸. 어쨌든 저기 있는 선수들은 김천 쪽에 있는 선수들은 많이 뛸 수 있고 그리고 그만큼의 몸이 되는 선수들. 그러니까 워낙 이제 나이가 젊고 이제 딱 제일 몸이 좋을 때니까. 근데 사실 지금 FC 안양의 선발 라인업을 보면은 그런 정도의 활동량을 가져가줄 수 있는 선수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것도 있고 두 번째는 아까 구단의 가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엘쿠라노 선수 특히 저 톱에 대한 지금 갈증과 문제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결국 그 못다만큼의 위력을 가진 공격수가 아직까지 없다고 해야 하나 좀 그런 느낌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마테우스나 아일톤 선수가 밑에서 받쳐주는 걸 되게 잘 하고 있고 돌파도 잘 하고 있는데 득점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결국 스트라이커의 좀 부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슈가 뭐라고 해야죠? 공격의 다양성인 측면에서 지금 안양이 하고 있는 공격들 뭐 역습으로의 카운터라든지 뭐 이런 좀 뭐 풀백의 전진을 통해서 공격이라든지 이런 거 다 좋은데 가장 위력적이고 이렇게 경기가 안 풀렸을 때 가장 이제 좀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그리고 그게 성공률이 가장 높았었던 공격 작업이 결국엔 모타 선수의 머리를 노리는 공격 루트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빠지니까 이제 안양이 공격 작업이 더딜 때 조금 애매할 때 김훈 선수에게 그런 걸 바라기에는 모타보다는 아직 피지컬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엘쿠라노 선수는 머리보다는 제 기억으로는 발을 조금 더 잘 쓰는 선수라고 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그 정도의 공중볼 그러니까 헤딩 경합을 바랄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엘쿠라노가 선발 출전을 계속 안 하고 있다라는 거는 폼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도 반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네네 말씀하세요. 사실 경합을 잘 하던가 아니면은 일단 공을 주면은 슈팅을 제대로 만들던가 두 개 중에 하나는 돼야 되거든요. 이게 특급 스트라이커는 결국 자기가 이제 주변에 기회를 창출하든 다른 거 다 못해도 골을 일단 넣을 수 있든 무조건이죠. 그게 돼야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김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안양도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쵸. 결국 둘 다 확실한 득점을 못하기 때문에 김천 6무가 된 것이고 안양은 이제 경기력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승점 못 따는 그런 경기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아까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 아까 그 북찬이가 그 FC 안양 보고 이제 FC 서울 갔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시청자 20명 빠졌었거든요. 조금씩 복구가 되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으니까. 준영님이 사실
시즌 이전에는 네. 항상 좀 이게 약간 그런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죠. 예, 그리고 좀 이렇게 건전한 피드백, 소위 말하는 건피 많이 해주셨는데, 갑자기 좀 서울이 잘하니까, 너네 이거 못하잖아. 그러니까 저랑 같이 바로 그만큼 이렇게 지금 서울 팬들이 지금 좋네요. 그 K리그 서울 나오는 모든 영상들에 댓글이 다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타 TV 가갖고 댓글 보니까 진짜 80%가 서울 팬이에요. 그냥 나 이거 보러 왔다. 이거 기다린 서울 팬들 개추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이스타 TV도 제가 최근에 뭐 아스날 경기 리뷰하는 거 보니까 네네. 뭐 그런 것도 쓰더라고요. 아스날 상암 와서 서울이랑 한판 뜨자. 이럴 때를 즐겨야 됩니다. 이럴 때를. 그리고 좀- 사실 좋을 때 즐겨야죠. 좀 꺼드럭 될게요. 저도. 그쵸. 예. 지금 솔직히 꺼내면 돼야지. 꺼드럭을 안 돼도 나중에 안 되면 어차피 까여요. 그쵸. 즐길 예. 수 있을 때 즐겨야 합니다. 이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그럼 인터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 않았지만 이기지도 못한다. 리그 7경기 무승입니다. 네, 6무 1패입니다. 김청상 왜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나요? 오타가 있네요. 팀 이름이 김청상무. 네, 제가 멍청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자, 어쨌든 인터뷰를 좀 짧게 가져가셨는데 뭐 죄송하다라는 포인트와 그리고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거에 대한 이제 뭐 팬들에게 죄송함과 미안함. 뭐 그리고 좀 이게 진짜 본인도 인터뷰를 보면서 안 풀리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김청은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인터뷰에서도 좀 답답하신 것 같아요. 사실 그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렇게까지 골대 앞까지 가는 거는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이라고 할지언정, 그쵸. 골대 앞에서 골을 결정시켜 주는 거는 사실 선수의 이제 문제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진짜 그 한 끗 차이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승점 3점을 못 따고 있는 김천 상무. 뭐 지금 표정이 조금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주승희 감독님도. 예. 그래서 언제 좀 이제 그 승리를 가져갈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 김천 상무이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긴 한데 어디서 많이 들었을까요? 어떤 팀이 있지 지금? 지금 홈에서 첫 승. 저거는 오랫동안 못 이긴 팀들은 고정 패턴이긴 그러니까요. 한데. 그렇죠. 예, 항상 예. 고정 패턴이기는 합니다. 예, 그 본인 팀이 강등권에 간 적이 있으면 들은 적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인터뷰에 어떻게 보면 주승민 감독님께서 저 인터뷰 두 문단은 거의 이제 복붙해도 괜찮습니다. 템플릿 같은 거죠. 템플릿 같은 거죠. 일종의. 이제 3연패 정도 했다. 그러면은 저 정도 나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첫 문단은 저런 경우가 진짜 많은데 저기서 뭐가 바뀌냐면 감독님이 이제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러게 되면은 선수들을 칭찬을 안 해줍니다. 그때부터. 그렇지. 그러면은 경질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선수 까기 시작했다. 선수 탓하기 시작했다. 좀 이따 어떤 분은 좀 나오거든요. 인터뷰에서 그분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자 FC 안양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사실 경기력이 나쁘지 않고, 물론 이제 김천 상무 때 경기력이 안 좋고 최근에 경기력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 건 맞지만 5경기 동안 무승이고 멀티골이 한 경기입니다. 이제 다시 20명 차긴 했는데 네. 이 템플릿까지도 사실 작년 서울 템플릿이거든요. 이거. 그렇죠. 예. 네. 자, 대전도 저것처럼 나오나 네, 대전은 조금 더 심하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올 네. 시즌 사실 서울 쪽도 생각해 보면 작년에 골이 많이 못 터져가지고 맞아요. 힘들었었던 네. 경기였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맨날 경기 뭐 진짜 처참하게 해놓고서 내가 이렇게 전술 바꿨는데 이거 좀 아닌 것 같더라. 이런 인터뷰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거까지 보면서 정말 안양 팬들 고생이 많다. 네. 자, 근데 그건 있더라고요. 안양 팬들이 그 토마스를 올리는 풋백에 대해서 꽤나 궁금해하신 분들도 많았고, 워낙 이제 패스가 앞으로 잘 안 가니까. 근데 지금 뒤에서 보면은 사실 지금 미드필더 라인이 김정현 선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그 누구지, 대구에서 온 갑자기 기억이 나요. 수비형 미드필더 잘 쓸어주는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미쳤나? 누굴 말하시는 거예요? 공 못 차는데 위험한데요? 못 차는데? 그 패스는 잘 못하는데 많이 띄워주는 얘. 근데 이거 꼭 갑자기 이름이 들으면 기억나. 이진영 맞아. 이진영.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알겠죠?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진용이나 김정현 같은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 한가람 선수도 있고, 근데 사실 이 선수들이 전방으로 좀 늙었습니다. 전방으로 공을 배달해주거나 패스를 해주는 역할의 선수들은 아니다 보니까 셋 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공격 전개에서 답답함을 토마스로 풀자. 너는 센터백에 있으면 안 된다. 우리 올라가자 해서 썼고, 나쁘지 않았던 것 같기는 합니다, 이번 경기 때. 그래서 그 우리 유병훈 감독님께서도
아직 능동적이지 못한 건데 좀 뭐 계속 맞춰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 어쨌든 이번 시즌은 뽀백도 굉장히 좀 자주 나올 것 같은. 네, 그래서 뭐 지나치게 수비를 선택한 것 사실 이번 이 경기 때도 골을 먹히고 나서 너무 소극적으로 했어요. 맞아요. 만약에 아마 그 1승에 승리가 너무 간절한 팀이다 보니 너무 이제 골이 먹히고 나서부터 수비적으로 운영을 한 게 오히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도 유병훈 감독께서도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사실 대부분의 경기는 내려서면은 오히려 안 좋아진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공격할 때는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쫄면, 그러니까 제주도 그래갖고 초반에 이제 조금 이제 안 좋았었던 거 있었고. 사실 내려선다는 게 그만큼 우리가 더 얻어맞겠다는 뜻이 될 수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복싱으로 비교하자면 나는 펀치를 안 할 테니 나는 가드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맞다 보면 한쪽이 풀리거나 아니면 빈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유병훈 감독님도 그 점을 본인도 알고 계시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다음 경기 때 좀 수정을 하면서 좀 보완을 해 나가면 될 것 같다라는 말로 네. 안양과 김천과 안양의 경기의 리뷰를 맞춰보도록 하고 자 포항 스틸러스와 제주 SK의 포항 스틸러드의 경기였고 0대2로 장민규 선수의 골 그리고 신상훈 선수의 골로 제주가 2연승을 가져갔고 우리 라시방님이 그냥 10명에서 축구해. 빡현. 그때가 더 나았어. 나왔네요 빡현. 네. 오늘 방송 안 나오더만 나왔네요. 자 그리고 빡현이 0점 조절 완료. 아주 신나셨네요. 야. 방금 딱 이야기한 게 여기 경기와 일맥상통하죠. 네, 내려앉는 것보다 전방 압박, 그쵸. 전방 압박을 하는 게 조금 더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네. 자 그러면 자세한 얘기는 라인업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포항 쪽의 라인업의 변화는 저 한현서 선수가 아마 제 기억으로 나온 거를 제외하고는 네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다 저번 경기하고 똑같았던 라인업이었고 나는 언제까지 우리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께서 연맹에 제출할 때 저 사사이 언제까지 할 건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누가 봐도 3백이고 딱히 의미 없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3백이고 누가 봐도 유인수하고 김민성 윙백에 세레스틴, 토비아스, 김지호 3백인데 언제까지 이제 계속적으로 사사이로 아마 귀찮아서 그러신 건지 뭔가 바꾸셔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도 역시나 사사이로 제출했지만 뭐 아니면은 저런 페이크를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그쵸. 진정한 트릭자일 수도 있죠. 그렇죠. 진짜 트릭자일 수도 있으시고 자 그래서 뭐 경기를 보시다 보면 그러니까 3백으로 나왔던 경기였었고 사실 이날 저 장민규 선수의 골이 이 경기 판도를 좀 많이 뒤흔들어 버린 제주가 뭐 압박을 엄청 세게 한다라는 느낌은 사실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좀 안정을 추구하면서 한 방을 노리자라고 하는 건데 저는 보면서 느꼈던 게 김학범 감독님과 좀 많이 차이점을 느낀 게 그 김학범 감독님은 뽀백을 쓰든 3백을 쓰든 뒤에 이렇게 수비하는 상황이 오면 사실 그 압박에 대한 그러니까 상대에게 어떤 특정한 시점에 압박하고 이런 프레스를 가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평온했거든요. 상대가 공을 돌릴 때 너희 저쪽에서 공 돌려. 우리는 여기 있을 테니까 너 여기까지 오면 우리가 압박을 하거나 공을 뺏을게라고 하는데 이번에 포항의 첫 골, 그러니까 제주의 첫 골을 보면은 그 상대가 어떤 상황일 때 그리고 상대가 터치를 어떻게 했을 때 갑자기 득달같이 3명의 선수가 딱 붙어버리면서 압박을 하고 공을 뺏어가지고 결국에 골로 마무리를 하는 장면을 보니 세르지오 코스타님께서 좀 그 전술적인 생각을 좀 전임 감독보다는 좀 많이 하는 것 같다. 네. 그리고 겔주 장민규 선수에 대한 제주 팬들의 저번 시즌의 평가는 그때 빡현이도 저번 주에 나와서 말한 거는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는 게 정배다. 약간 이런 느낌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장민규 선수 기억이 나는 게 그 한국 돌아올 당시에 인천이랑 제주설이 2개가 돌았어요. 왜냐면 그 윤정환 감독이 원래 제자였으니까 그쵸. 장민규가 그리고 고향도 또 인천이거든요. 뭐 그것 때문에 설이 있었는데 제주에 가게 되었고 그 후에 활약을 보면서 수많은 인천 팬들이 다행이다 오지 않아서 너무나도 좋다라고 했었는데 뭐 그래도 이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사실 다른 축구를 했었거든요. 조금 더 측면을 활용하고 압박을 가져가고 약간 벤투의 느낌이 조금 더 나는 벤투 생각이 나는 축구를 초반에 몇 경기 하다가
이건 좀 이 팀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니 좀 빠르게 변화를 가져가신 것 같아요. 사실 벤투 축구 저희 다 알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축구는 아니에요. 그게 정말 힘든 축구예요. 네. 그렇게 만드는 건. 약간 국대급 멤버로도 그게 100% 소화가 됐다고는 하기 어려운데 K리그 안에서 그걸 구현하는 것도 솔직히 어렵죠. 예,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조건에 맞춰가지고 4백도 갑자기 3백으로 변화를 하시고 물론 라인업의 변화는 안 가져가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감독님이 코앞범 소리를 들을 사람은 아니다. 코악범을 아니 그 정도는 아니. 아니 중간에 잠깐 들었었어요. 그 못 맞아요. 이겼을 때 그렇죠? 들었었어. 솔직히 코악범은 성적 때문에 나온 거지 막 전술 때문에 나온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때 코악범 소리를 들을 때 당시에도 제주 팬들 뭐 막현을 포함해서 대부분은 뭐 믿는다는 반응이 좀 많았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진짜 싫었으면 코앞범이라는 별명도 안 붙여줬었을 거야. 저거보다 더 나쁜 게 나왔을 수도 기티스 있죠. 수나프 연승 근데 행진. 기티스가 지금 안 보이기 그러네.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주의 라인업만 보더라도 네게바와 이탈로, 세레스틴, 토비아스 외국인 선수들이 한 주축으로 굉장히 팀에 잘 쓰고 있고. 네개바 이름 볼 때마다 놀랍니다. 네, 다른 그쵸. 네개바가 예, 생각나가지고. 근데 플레이 스타일은 조금 많이 다르죠. 예, 많이 다른데 어쨌든 제주는 그 두 번째 신상훈 선수의 골도 세레스틴이 이제 왼발로 뻥 진짜 멋있었어요 그거는. 그거 딱 주고 신상훈 선수도 정말 편안하게 네. 딱 보고 이제 키를 넘기면서 득점을 성공을 했고.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 자, 근데 우리 네개바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는 사실 안정적이면서 경기를 이길 줄 아는 방법을 조금 찾은 것 같은 세르지오 코스타님께서 아까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님께서 그런 걸 찾은 것 같은데 반대로 박태하 감독의 포항 스틸러스가 지금 최근에 여론이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일단 득점이 별로 없어요. 잠시만요. 어떤 건데? 왜 박태하는 감독이고 코스타는 감독님인가요? 지금 뭐 이게 무슨 차별이죠? 성적순위. 네, 뭐 약간 어떤 느낌상? 느낌상. 네, 뭔가 느낌상. 그러니까 코스타는 감독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고 약간 박태하는 어사인 건가요? 뭔가 아직? 감독이라고 감독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감독이시죠. 네, 감독님이시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포항도 지금 좀 이따 보겠지만 이번 시즌에 멀티골 득점이 공식 경기 동안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아침을 포함해가지고 단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이날 제가 커뮤니티에서 듣기로는 그 끝나고 팬들에게 야유가 나왔다고 들었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뭐 당장에 한 경기이기 때문에 야유가 나왔다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고 그 포항 팬들의 거의 대부분의 말씀이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순위 어느 정도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축구장을 가기가 싫을 정도로 너무 재미가 없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몇 개월 뭐 이 정도가 아니고 거의 이제 박태환 감독님께서 지금 팀을 맡고 나서부터 계속 포항이 비슷한 축구가 전술을 쓰고 계시고 뭐 재밌었던 적은 사실 별로 없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만. 근데 거기다가 골도 못 나오고 이날 경기에서 뭐 슈팅도 몇 번 나오기는 했지만. 뭐 하나 정도 뭐 우당탕탕 거리는 장면이 하나 있었지만 그 나머지 장면들에서 뭐 유슈팅으로 나가는 것도 있었지만 뭐 엄청나게 위협적이었냐라고 하면은 그 정도도 아니었고 그리고 지금 그 포항 팬들은 대체 언제까지 주닝요를 기다려줘야 되냐. 예. 그러니까 조르지는 터진 것까지는 알겠는데 주닝요에게 언제까지 시간을 줘야 되는지도 아직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수비가 지금 단단한 느낌도 사실 조금 애매하고 약간 뭐 이 경기 영상을 본 것도 그렇고 저희도 상대를 해봤잖아요 포항을 이렇게 딱 봤을 때 느껴지는 게 뭐 이호재, 조르지 이런 선수들이 정말 피지컬 좀 공격수고 어떻게 버텨가지고 박스 안에서 뭘 하는 경우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피지컬적인 플레이를 제외하고 봤을 때는 좀 공격에서 유의미한 장면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뭔가 버티는 게 나오면서도 득점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날 이호재 선수가 한 골 정도는 넣었을 수 있었을 것 같은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살리지 몇 번의 못하니까. 찬스는 있었고 사실 전반 초반에 정말 넣어야 되는데 못 넣은 게 하나 있었죠. 그렇죠. 우당탕탕 하면서 진짜. 전 그게 안 들어가나 싶었습니다. 진짜 막 팍팍 치는데 사실 그 정도면 들어갔다 아까 중계 화면에서 보면 들어간 것처럼 보였었어요. 저도 들어간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네, 근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장면이죠. 네, 난리다. 네, 난리 났었던 장면이었고 3연승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포항은 2연승을 하고 있었고, 맞아요. 네 이번에 3연승을 실패를 했지만 올 시즌에 공식전에서 멀티골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체를 포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그래서 박태하 감독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
뭐 3연승으로 가기 위해서 뭐 결과가 안 나와서 속상을 하다라고 했고 좀 경기 태도가 나빴다고 말하기 전에 저건 아마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타이핑이 저렇게 된 것 같고 뭐 상대 플레이의 패턴은 예상했던 대로 풀어가는 형태가 아니었다. 우리 실수와 역습에 의한 공격으로 2골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 내가 준비한 거는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어라? 그랬던 것 같아. 뭐 실수를 하고 갑자기 저렇게 나오네 약간 예상치 못했던 뭐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본인의 전술에 내 안에서 있었던 상황들이 아닌 상황들 때문에 경기를 좀 이제 안 좋게 흘러갔다라고 하고 좀 실수에 대해서는 책임은 져야 되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도전을 해야 되고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근데 제가 뭐 다른 데 커뮤니티 뭐 거의 2개밖에 안 들어가긴 하지만 거의 2개 포항 팬들의 여론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예. 지금 아마 6인가 6위 맞습니다. 네, 6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순위에 비해서 어쨌든 팬들의 만족도를 올려주지 못하는 게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지 않았나. 성적 자체보다 최저 득점 팀이에요. 근데 그 광주가 더 둘이 똑같이 4골씩밖에 못 넣고 있고 다만 이제 실점이 승리가 적죠. 있어서 네. 여기까지 올라온 건데 확실히 저희도 포항하고 경기를 했지만 재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좀 그날 경기도 보면은 에그설라 아닙니다. 물론 아이디는 다 있습니다. 자 말씀해 주세요 계속. 네, 뭐 그래서 그랬지만 그리고 저희는 사실 여기에 그 패턴에 골을 먹었거든요. 그쵸.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날은 저희가 정말 최악을 달렸던 경기였고 거의 끝자락까지 갈 뭐 그 그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니, 네. 근데 그날은 솔직히 저희 감독님을 잘라야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안 좋았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경기력이 그 정도의 경기력인 팀하고 붙어야 이길 수 있다 지금. 그리고 아이고. 그러니까 좀 포항이 뭔가 동력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뛰면서 딱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뭐 선수가 있든 뭔가 전술이 있든 해야 되는데 자 광주 4득점인데 그중 3골이 인천이네. 그것도 놀라운 사실이네요. 네, 그러니까 포항의 선수들 하나하나가 나쁘지 않은데 일단 그러니까 이호재 선수는 사실 골에 대한 기복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잘 넣을 때는 굉장히 잘 넣고 연계도 요즘 굉장히 좋아졌는데 못 넣을 때는 생각보다 조금 네. 못 넣는 느낌의 공격수고 조르지는 공간이 생기거나 본인이 달리거나 뭔가 원투를 주고받는 상황이 오면 그러니까 상대 뒷공간이 좀 열려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자원인데 그게 없으면 사실 조금 애매한 자원이 되고 주닝유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 포항 팬들 다 이제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뭐 중요는 그러다 치고 앞에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힘과 본능으로 승부를 보는 타입이잖아요. 근데 이런 선수들이 한번 페이스가 나빠진다 싶을 때 회복하는 게 좀 어려운 게 있고 변수를 창출하는 거에 좀 약하긴 하죠. 왜냐면 플레이가 나도 알고 너도 알아요. 이런 케이스는 보통 이 나도 알고 너도 알지만 그걸 뛰어넘을 만큼 잘 활용을 하면 되는데 약간 그 활용에서 아쉬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새로운 선수 뭐 김승호 선수도 이날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었고 기성용 선수가 후반에 나오면서 그나마 좀 이제 뭐 빌드업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괜찮았었는데 다시 한번 좀 센터백 라인에 대한 그 고정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공격 작업에 대해서 좀 다른 조금 더 다른 이제 측면에서의 접근도 좀 필요해 보이는 아마 그리고 이제 포항이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홈 경기만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초반에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경기력이 이렇게까지 안 올라온다는 거는 그러니까 포항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편안한 상황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 홈으로 지금 팀들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동을 안 하고 있고 나중에는 그렇게 되면 다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초반에 이렇게 경기력이 안 올라왔는데 조금 더 힘든 원정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을까라는 좀 걱정이 좀 섞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이번 시즌 황새가 먼저 자를 때 그거는 자 좀 이따 얘기해 보도록 하고 예. 자 누가 코악범이라고 했는가 지금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지금 마이크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지금 조절하고 되게 계시는 위풍당당하신데요. 네 멋있다. 위풍당당하십니다. 블루맛이네. 자 2025년 7월 이후 첫 리그 연승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분의 인터뷰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한 단어가 있습니다. 공평하다. 결과는 공평하다. 이거 저번 경기에서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공평자, 꽤나 공평을 좀 좋아하시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승리할 만한 경기였다라고 해주셨고 뭐. 막판에 한 번의 기회 줬다. 물론 계속해서 겸손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대도 조금씩 높이면서 음해한 놈들 직접 처벌. 네. 약간 공평하다는 인터뷰가 진 날에는 이 팀 팬들이 열받고 이긴 날에는 상대 팀이 열받습니다. 그쵸,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약간 누구 한쪽은 열받는 포인트기는 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먼저 가져오려고 했고 점유율에 대한 얘기도 좀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제주 축구는 점유율을 강조한 축구보다는 좀 실리를 조금 더 추구하는 축구다 보니까 점유율이 조금 낮게 기록이 되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날도 점유율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7대 3 정도 나와요. 7대 7대 3. 그러니까 포항이 7이고 제주가 3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풍모에서는 75대 25로 나오거든요. 와.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점유 측면에서는 거의 지금 손을 안 대고 계신 이제 감독님이신데 어쨌든 골이 나왔잖아. 이기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과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고는 했지만 여기 나중에 좀 뒤에 인터뷰에서는 점유율적인 측면도 차차 이제 조금씩 이제 고민을 하고 좀 개선을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밴드 축구는 저 얘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패스 축구 할 줄 알고 빌드업 축구 할 줄 알고 들어왔더니 실리 축구 하네. 근데 뭐 이기는데. 저걸 부수는 그런 반전이 있어야 또 성공합니다. 뭐 모두가 아는 축구를 하면은 그쵸. 결국 읽히기 때문에. 네, 밴드 축구 쉽게 할 수도 없는데 또 저는 저 인터뷰를 보고 제주가 진짜 무섭다고 생각을 한 게 오늘 여러분들 날씨가 어떠셨나요? 덥죠. 네, 덥죠. 오늘 저도 이제 제가 회사가 이제 영등포 쪽인데 영등포 나가니까 반팔 입은 사람도 진짜 많더라고요. 오늘은 반팔 입어도 네. 되더라고요. 근데 제주도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거기 진짜 지옥입니다. 덥고 더운 것도 더운데 습하고. 그렇죠. 네, 그럼 여름 되면 막 선수들 막 작년에 경기 보면 중간에 유니폼 물 짜요. 막. 근데 진짜 뭐 진짜 바닷가 옆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렇게 실리 축구가 좀 제주의 컬러로 딱 각인이 된다면 여름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홈에서 원래도 어려운 홈 제주가 더 세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진짜 무서운 또 제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진짜 제주는 홈에서의 승점을만 잘 챙기면 제가 보기에는 뭐 상위 스플릿은 거의 충분히 갈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워낙 이제 홈 이점이 센 팀이다 보니까. 그죠. 근데 홈 이점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게 좀 센데 그만큼 원정에 대한 그 부담감도 있는 거죠. 있겠지만 어쨌든 홈으로 오는 팀들에게 승점을 많이 가져가면 올라갈 텐데 전임 감독님이 그걸 좀 잘 못하셨죠. 제주가 승리가 없었죠. 전임 감독님은. 제주가 사실 김 감독님 계실 때가 제일 위기였죠. 한 번 더 내려갈 수도 있을 만한 위기가 있었는데 솔직히 근데 뭐 잘 교체를 했다고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보면 그러니까 경기 뭐 진짜 재밌는 축구를 기대하신 분들에게는 아직 조금 아쉽긴 하겠지만 어쨌든 전임 감독님과 다른 축구 그리고 결과를 가져오는 축구가 조금 더 아마 제주 팬들이 기다렸던 그리고 이미 홈 원정 몰빵 일정 나온 거 아니에요? 서원님 댓글을 이제 봤네. 지금 들어왔는데 괜히 들어왔네. 타이밍을 잘못 잡았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일단 이기는 축구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주의 팬들은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고 좀 더 재밌는 축구를 원하는 포항 팬들에게는 조금 이제 좀 아쉬움이 남았던 포항과 제주의 경기였습니다.